안녕하십니까. 권순장의 브릿지, 권순장의 브릿지 권순장입니다. 오늘은 시장의 소음으로 요즘 밤잠을 못 주무시는 불면증 각도기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소음이 그렇게 밤에 잠이 안 오게 만드십니까? 네, 원래 제가 잠이 많은 사람이라서 어디서나 길거리에 눕혀놔도 저녁이 되면 잠자는 스타일인데요. 요즘 마음이 시끄러운 부분들은 좀 있는데 뭐냐면 주식 시장에서의 소음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시장 자체에서. 네, 시장에서 소음이 너무 많고 그 부분이 좀 안타깝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제는 오히려 혼미함 가운데 그동안에는 투자의 길라잡이, 투자의 도움, 그다음에 시각을 넓혀 주었던 그런 도구들, 대표적으로 뭐 유튜브 이런 것들이 이제는 오히려 자기 눈을 가리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좀 많이 됩니다. 소음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개인 1인 미디어가 발전하면서 누구나 다 컨텐츠를 올릴 수 네. 있고, 그다음에 뭐 글을 올릴 수 있고, 네. 그게 많은 도움이 되는데 지금은 정말 너무 네. 그러니까 A가 다르고 B가 네. 서로 다른 이야기를 막 그렇죠. 하고 있고 네. 막 이런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소음에서 조금 네. 이렇게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방법 이런 네. 것들이 혹시 있을까요?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각자가 그 노하우를 찾으셔야 되는데 사실은 그 성공했던 사람들의 스토리와 가장 유사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 사람이 꾸준히 일관된 것을 보시면서 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시간을 두고 보시면서 그냥 내 귀에 좋은 말이 아니라 정말 그런가, 즉 현실에 근거하고 있고 실물에 근거하고 있는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들어보면 모두가 다 이야기를 잘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다 좋아 보이고 그럴싸하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 투자 시장은 핵심과 답은 실물 시장의 결과거든요. 예, 실물 시장의 결과를 어떻게 냈는지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톡 까놓고 얘기해서 너 정말 잘했어? 이게 핵심이에요. 근데 그건 얘기 안 하잖아요, 사람들이. 요즘 그 예전에 그게 많이 유행했거든요. 계좌 까봐 막 이러면서 계좌를 까고 와 이러면 그 다음부터 네. 막 맹목적으로 갔는데 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네. 계좌도 음. 이렇게 요즘 이렇게 그래픽이 네. 워낙 좋으니까 네. 해서 이제 보여주고 그렇게 해서 네. 이제 거기에 휩쓸려 갔던 사람이 뭐 당했다 이런 얘기들도 되게 많이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리고 옛날에 잘했던 분들도 있어요. 그 옛날에 그 우리 동강하고 얘기하다가 물 먹다 엎을 뻔한 적이 있는데 즐거웠던 아름다운 추억, 아름다운 기억을 가지고 계속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라떼는 말이야. 내가 했을 때 그러니까 한 번에 좋은 옛날에 좋았던 분들이 있어요. 옛날에 잘했던 분들이 있는데 조금 상황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도 꾸준히 잘하고 있는 게 제일 중요해요. 투자 세계에서는. 그리고 지금도 결과가 상대적으로 좀 소위 말하는 저희 표현으로 상대적인 우위, 아웃퍼폼 이것들이 꾸준히 나오는지 여부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지금 보니까 이게 온갖 짬뽕이 다 돼 있다라고 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정말 판단을 내리기가 어려운 상황 아니냐 하는 걱정과 고민이 좀 많습니다. 그 제가 뭐 이런 말씀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궁금했어요. 뭐 주식 리딩방 이런 게 어떤 건가 싶어갖고 네. 그래서 블로그 중에 유명한 분이 네. 텔레그램으로 월 3만 원을 네. 받고 석 달을 한꺼번에 결제하면 8만 원이라는데 저는 그분 어떤 내용이 오고 가는지가 궁금해갖고 이제 3만 원 한 달 결제를 해서 역시 실험 정신 뛰어나시네요. 네, 저 원래 그런 거 잘하거든요. 그 개인 계좌로 이제 송금을 시켜갖고 이제 이렇게 받는데 제가 거기에 490몇 명이 있었어요. 네. 3만 원씩 400. 제가 그게 1,500만 원이잖아요. 한 달에? 네. 야, 이 정도 정보로 1,500만 원씩 내가 한 달에 수입이 있으면 내가 500만 원짜리 직원을 두고 내가 하루에 한 두세 번만 보내주면 되거든요. 네. 야, 요거 괜찮은 직업이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보시는 분한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하지 마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그럽니다. 정말로. 거기에 있는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특별한 내용이 없어요. 또 제가 갔던 거 말고 이제 다른 거 보는 종목을 찍어주는 데도 있다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즘은 카카오톡에 치잖아요. 네. 그러면 애널리스트, 뭐
제 각도기님은 안 쳐봤는데. 잠깐만요. 네? 각도기가 찍어주는 주식이라고 누가 댓글을 달으셨어요. 어떤 곳이지? 어떤 곳인데 뭐 무슨 와우넷인가 이런 데서 각도기가 해주는 추천 이런 게 있대요. 네. 참고로 저 그런 거 아, 예. 안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시거나 네. 이렇게 뭐 그 애널리스트들이 그 뭐냐 이렇게 그 뭐지 발표하고 뭐죠 PDF를 막 올려주시고 이런 그 증권 회사에 소속되신 분들은 절대로 종목을 리딩하거나 찍어주지 않습니다. 아니, 그 부분은 정말 명확하게 여러분들께서 좀 아시고 안 하셨으면. 그러니까 너는 왜 해봤니 이러면 저는 그러잖아요. 그냥 한번 실험 정신으로 해봤고 이런 거는 정말 나중에 내가 이런 채널에 나와서 이야기가 하게 되면 해보니 아니더라라는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런 말씀을 꼭 드리는 겁니다. 정말 3만 원 그거 큰 돈입니다, 여러분들. 예. 그리고 이제 나 좀 충격적이네요. 네. 예, 정말 요즘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즘 그걸로 이제 밤잠을 설치시는데 개인들이 왜 그런 데밖에 그러니까 그런 쪽에 귀를 기울이냐라는 부분도 한 번쯤은 생각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네네. 삼성전자가 실적을 발표를 했어요. 네. 예를 들어서 컨센서스는 10조 내외였는데 네. 12조 3천억 정도가 이제 나왔습니다. 네. 완전 서프라이즈잖아요. 네. 주식이 팡 뛰어야 돼요. 예. 근데 주식이 안 올라요. 네. 그래갖고 왜 안 오르냐 이러면 이미 선반영됐다. 네. 그래요. 어느 날은 또 실적이 기대치 이하로 나왔어요. 근데 주식이 막 오르는 거예요. 왜 그래요? 라고 여쭤보면 이제 바닥이다. 네.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어서 오른다. 네.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하시니까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항상 뭐예요? 거기에 대한 답변들이 이제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이 이제 준비가 되어져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쟤네들은 다 알고 있구나. 음. 이미 올랐다는 걸. 근데 그걸 네. 왜 미리 얘기해 주지 않았을까? 이미 올라갔고 실적 발표해놨으면 더 오를 줄 알았는데 그래서 개미들이 오른다 그러는 그 리포트를 보고 샀는데 사고 나니까 안 올라요. 네. 이미 다 올랐대. 네. 쟤네들 뭘 알고 있다. 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름을 있으면 혹시나 네. 내부 정보, 모르는 귀한 정보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걔들도 몰라요. 모르고 그렇게 많이 알면 주식시장에 이렇게 주식으로 투자해서 수익을 냈다는 사람이 이렇게 적을 수가 없죠. 네. 물론 이제 숨어 있는 사람들은 꽤 되긴 하지만 제가 정말 안타까운 건 뭐냐면 주식 투자로 돈을 버는 사람보다 주식 해설에서 돈 버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이 시장에. 그 시장이 더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인들은 실전 참여를 하고 개인들은 운동선수로 뛰는데 개인들을 도와주는 사람들은 주변 다 코치 역할을 한다고 그러면서 해설사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참 안타깝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은 투자가 그렇게 쉬운 건 아니고 그다음 투자에서 좋은 결과를 얻으려면 그만큼의 그 기술을 쌓아야 되고 이 기술 쌓는 건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좀 느긋하게 보셨으면 좋겠고 그런 거를 하게 되는 이유는 내가 뭔가를 빨리 알고 싶고 당장 알고 싶고 그래서 당장 수익으로 내고 싶은 조급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거를 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는 분들은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그런 분들이 제 주변에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몇몇 들어보니까 별로 없었어요. 오히려 돈을 잃었다 하시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거 차라리 이런 건 되죠. 거기서 종목을 얘기해 주면 내가 공부를 해보는 거죠. 그 종목이 진짜 좋은지 안 좋은지. 그리고 또 뭐냐면 기업에 대해서 공부를 했을 때 한 종목만 보고 이 기업이 좋은지 안 좋은지 어떻게 알겠어요? 10종목, 20종목, 30종목, 40종목 보고 나면 내가 그때 봤던 이 기업이 정말 좋은 기업이었구나 라고 그때부터 분간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맛을 많이 봐야 좋은 맛인지 안 좋은 맛인지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맛을 좀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저는 말씀을 드리게 되네요. 예, 드리게 되고 그 다음에 정 아니면 명확하게 내가 알고 있는 기업만 투자하세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개인들이 직접 투자할 때는 중소형 종목으로 가지 마라.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중소형은 제 판단에는 이건 전문 투자자의 영역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가치 사슬의 밑단에 있는 회사들이라서 그 회사의 영속성이나 이런 것들에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럼 너는 왜 그 가치 사슬에 있는 밑단에 있는 기업들을 또 가끔씩 뭐 밸류체인 뭐 자꾸 얘기하니 하는 것 같은데 그건 뭐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저는 그 가치 사슬들에 있는 기업들 중에서 예를 들어서 그동안에는 나빴는데 정말 좋아지는 게 뻔히 보이는 확인이 되는 그런 기업들을 찾아서 가면 정말 그 회사가 죽었다가 회상하는 과정에 제가 같이 참여해서 그 혜택을 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좋아해서 그렇게 하는 건데 이거는 충분히 내용을 파악하고 알고 그리고 경험도 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개인들은 그냥 아주 유명한 기업들을 하되 그 기업들 중에서 많이 오르고 인기 있는 거 말고 괜찮은데 인기가 없는데 향후에 인기가 생길 수도 있는 거 이런 거를 중심으로 하시는 게 어떨까 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인지는 이제 충분히 네. 이제 전달이 되는데 네. 그런 이제 그 고민이 있는 거죠. 한국에서 네. 이제 그런 주식들을 그러니까 그래도 유명한 회사들 중에 그런 네. 주식들을 찾기가 썩 그렇게 쉽지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생각하기에 이제 수익률과 기간이 문제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우문인데 항상 이런 말씀을 길게 보고 네. 너무 높은 수익을 이제 원하지 말아라. 네. 적당한 수익을 이제 얘기하면 맞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럼 이제 딱 지금 적당한 수익이 얼마야? 네. 난 연 10% 정도만 돼도 저는 나쁜 수익은 아니라고 봐요. 그런 이야기를 이제 저희들이 듣고 네. 싶은 거죠. 야, 한 10% 정도면 되면 저도 반말한 거 아닙니다. 네. 10% 정도면 되면 훌륭한 거야 라는 네. 얘기를 많이 해줘야 되는데 네. 근데 사람들은 내 계좌는 10%인데 남의 계좌가 막 30%, 40% 됐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약간 불안한 감, 내가 잘못하고 네. 있나? 그리고 기간. 오래 투자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올해가 과연 얼마인가? 5년인지 10년인지 어떤 한 종목을 샀으면 대략적으로 네. 어느 정도의 기간을 봐야 되는 건지 네.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해 네, 주시죠. 그러니까 연 10%라는 건 연 10% 정도 수익을 내는 것도 나쁜 거 아니라는 말씀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이 워낙 저금리 환경이기 때문에 그 정도면 지금 상황에서 훌륭한 수익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잘하는 사람은 50% 100%도 있죠. 네, 그러나 그거는 그 사람들이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 숱하게 정말 피땀 눈물을 흘렸다라는 점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한 연 10% 정도 수익을 내는 거고 기업이 이렇게 잘 돌아가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어떤 제품을 만들어서 잘 팔리는 과정이 얼마나 걸릴까요? 저는 적어도 6개월에서 1년 사이는 걸릴 것 같아요. 빨라도. 그렇죠. 네. 홍보해야 되고 그렇죠. 이제 제조업이면 수율도 맞춰야 되고 이런 그렇죠.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안 좋아졌던 기업이 좋아지는데도 그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그러면 보통 그렇게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시계열을 잡으시고 투자를 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저게 참 그 아이러니한 게 있는데 어떤 이야기를 많이 듣냐면 지금 한참 올라서 주주가 됐어요. 근데 이 기업이 너무 좋으니까 전 이 기업과 영원히 가겠다라는 얘기를 가끔씩 하셔요. 조금 전 당황스럽더라고요. 가격이 반토막 나거나 30% 빠지고도 영원한 주주가 되실 수 있겠어요?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가격을 비싸지 않게 사는 거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남들이 좋을 때 그렇게 마음이 휘둘리면 안 되고 더불어서 내가 10% 얻었는데 남들이 20% 30% 올라갔다고 하는 걸 무시할 수 있어야 고수의 반열에 고수 근처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덕목이에요. 그러니까 10%의 수익률이라면 한 7년 정도 있으면 내가 투자한 금액의 2배 정도가 이제 되는 거죠. 네. 정확히 7.2개월, 네, 네, 2년, 7년 2개월, 7.2년. 7.2년이라고 저는 네. 표현을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이제 조금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주식을 사면 이게 막 흔들리게 되잖아요. 샀는데 네. 한 10% 오르면 팔아야 되나? 네. 아니면 20% 오르면 팔아야 되나? 예. 이런 이제 고민들이 이제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전에 내가 얼마에 팔아야 되겠다라고 미리 목표를 네. 책정을 하고 들어가는 게 맞는 건가요? 그럼요. 그렇습니다. 개인들이 오늘도 그런 상담을 받았는데 매도를 언제 할지 모르겠다라는. 그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그래요? 더 짜증나는 게 뭐냐면 네.
팔았잖아요. 10%. 아, 나는 이거 10%만 먹고 나올 거야. 팔았는데 걔가 30%, 40% 올라가잖아요. 네. 그러면 더 짜증나요. 하기야 뉴턴도 사우스시 버블 때 사우스시에 처음 투자를 해서 돈을 꽤 많이 벌었어요. 근데 그 이후로 미친 듯이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돈을 더 들고 와서 투자했다가 몽땅 알거지가 됐죠. 알거지까지 아니라 아니 몽땅 날렸어요. 그래서 했던 얘기가 내가 천체의 움직임은 다 관찰할 수 있으나 인간의 예. 광기는 알 수 없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는데 네 그렇군요. 네 개인들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럴 수 있겠네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복잡하고 어려운데 이 강의에서도 제가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소위 말하는 멀티플이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이익 대비 몇 배를 줄 것이냐. 이거는 경험이 좀 쌓이셔야 돼요. 근데 보통 한국에서는 그동안에는 예전에는 순이익 대비 10배 정도가 보통 왜냐하면 시장이 순이익 대비 10배 정도 형성이 됐으니까 요즘은 영업이익 대비 10배 정도 형성이 돼요. 그러니까 PER로 따지면 13, 14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정도 상황이죠. 그게 이제 한국의 평균 표준치예요. 표준치가 아니고 평균치인데 근데 내가 투자하는 영역이 성장하는 고성장이냐 뭐 중성장이냐 저성장이냐에 따라서 다르죠. 달라서 보통 고성장에는 조금 더 높은 그러니까 BTS는 지금 뭐 엄청나게 높은 이익 대비 엄청나게 높은 배수를 받고 들어오게 되잖아요. 얘네는 성장할 것 같으니까. 근데 예를 들어 뭐 목재, 종이 이런 거는 너무 뻔해 보이잖아요. 갑자기 요즘 뭐 물론 박스 팔아갖고 엄청나게 수익이 늘었습니다만 그러니까 이런 건 좋은 투자가 대안이 되는 거죠. 그동안에 굉장히 낮게 가격이 형성됐는데 갑자기 회사가 성장해. 이런 건 좋은 되는데 어쨌든 이런 그 저성장 업종은 소위 말하는 그 배수, 이익 대비 배수를 더 줄여서 투자할 수 있는 거죠. 요거는 이제 경험이 쌓이셔야 돼요. 경험이 쌓이셔야 되는데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 고성장의 그 배수가 여기고 저성장의 배수가 여기인데 내가 여기서 살려면 이거보다는 낮은 배수 가운데 있는 걸 사야 되지 않느냐는 거고 여기는 또 이거보다 낮은 배수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고성장의 분명히 고성장 사업군인데 저성장의 멀티플 배수를 적용받고 있으면 이거는 할만하죠. 그죠? 이거는 근데 예를 들어 이게 저성장 사업에 이 정도 배수면 그거는 의미가 없는 걸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구분을 해놓고 이거에 대한 윤곽을 잡아 놓으시고 그 다음에 내가 그러면 이 정도 가격이면 적정 정도의 그러니까 시장에 이 업종에 주는 평균 배수에 내가 뭐 한 50% 할인된 주식을 샀다. 그럼 내가 적정한 평가 근처에 가면 팔겠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이제 항상 제가 이제 개인의 입장에서 여쭤보잖아. 개인들이 이제 어떤 걸 이렇게 참 대답하시기에 곤란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얼마나 보유해야 돼요? 몇 프로 정도가 적정한 것 같아요? 그러면 뭐 저는 10% 먹고 나왔는데 20% 올랐을 때 마음이 너무 속상해요. 어떻게 하면 돼요?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답을 해주시려고 하시면 사실 정답도 없고 굉장히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도 많이 있고 이럴 텐데 이제 개인의 입장에서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건 어떤 거냐면 그래도 어느 정도 선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의 예를 들면 뭐 평균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뭐 3, 40대 가장 정도 되면 한 10% 정도만 되면 충분히 만족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훌륭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잘 안 해주시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그래서 구체적인 숫자나 구체적인 기간, 그러니까 너무 두리뭉실하죠. 올해. 적당한 수익. 뭐 이런 식의 말씀을 많은 분들이 해주시니까 그래서 각도기 TV에서는 그러니까 뭐 종목이나 이런 추천 말고 이제 개인들이 조금 마음이 내가 잘하고 있어. 아니 뭐 개인들이 10% 15%면 엄청 잘하는 거예요. 뭐 5% 10% 사이만 해도 이자율의 서너 배잖아요. 요즘 이자가 1%밖에 안 그러니까요. 되니까. 뭐 5%만 돼도 뭐 두세 배 이상이 되는 거니까 그것도 잘못한 게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롱런을 하셔야 돼요. 살아남으셔야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계속 안 까먹고 쌓아가면 그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조급해지는 순간 패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거는 거의 명확해요. 싸게 산다는 의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싸게가 업종에 대비해서 네. 아니면 과거에 그 회사의 주식에 비해서 많이 떨어져 있어서 저평가인가요? 네. 네. 좋은 질문이고요. 일단 첫 번째로 그 업종 대비 그 업종 안에서 저평가돼 있는데 아무 이유 없이 저평가돼 있는 걸 사는 게 중요하고요. 일단 만약에 업종 내에서 따진다면. 근데 사실은 그 내가 그걸 파는 거는 이 회사가 내년도에 얼마를 벌 건지를 측정해야 돼요. 예, 그래서 그 측정을 해서 지금 사실은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에서도 그 안전마진의 그 책에서도 안전마진의 새로운 그런 얘기를 했던 게 그 이 회사의 적정한 배수, 그러니까 시장 평균 정도의 배수를 받았을 때 수익률이 100% 정도 되는 기업들을 찾아라 라는 거죠. 그러니까 개별 종목 단 내 전체 계좌에서는 10%, 15% 굉장히 훌륭한 수익률이에요. 근데 이거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내가 개별 기업을 찾을 때는 안전한 주식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가야 될 것보다 상당히 저렴한 주식을 사셔야 합니다. 반드시인데 그럼 이 저렴한 주식은 뭐냐면 내년도에 예를 들자면 이 회사가 1,000억을 벌어요. 그러면 이 회사는 쉽게 얘기하면 내년도에 한 1조에서 1조 5천억 정도의 시가총액을 할 수 있어요. 네. 그러면 내가 조금 사야 되는 가격은 예를 들자면 7,500억에서 5천억, 7,500억 이 사이에서 사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무슨 말씀인지 예, 이런 정도에서 사서 1조에서 1조 5천억 정도로 팔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그러면 우리가 이 메커니즘에서 뭐를 알아야 되냐면 이 회사가 1,000억을 벌어줄 것이냐 라는 거죠. 이거를 먼저 분석을 해놓고 그 다음에 지금 상황에서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이걸 파악해서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개별 기업 단에서는 명확하게 숫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내년에 앞으로의 그 미래의 그 이익이 그만큼 날 것인가를 분석을 하고 지금의 싼가를 꼭 이제 확인하고 주식을 사라는 말씀이잖아요. 네. 개인이 그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리포트라는 것밖에 없어요. 네. 예. 그러면 이제 보잖아요. 리포트. 제가 뭐 아까 BTS 말씀하셨으니까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죠. 정확하게 4조에서 14조까지입니다. 그 저도 만들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걔는 제외하더라도 과연 믿을 수 있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이 그 미래에 내년에 얼마를 벌 건지 과연 확인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뭐 주담한테 전화를 해서 내년에 얼마 벌어요? 라고 물어보면 잘 안 가르쳐 주겠죠. 모르는 경우도 있고, 네, 안 가르쳐 주는 경우도 있고, 얘기해 주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체적으로는 그리고 이제 잘 전화까지 할 생각도 못 하는 거죠. 보통 이제 환경 컨센서스 들어가서 막 이제 다 본단 말이에요. 개별 회사를 다 보는데 너무 많이 안 맞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참고하고 나서 개인이 또다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나 툴 이런 것들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이 브릿지가 이거 저한테는 별로 안 좋네. 이게 세스클라만 생각이 나는데 세스클라만이 자기 안전마진책을 절판시켰거든요. 저는 사실은 제 책이 팔리다 좀 이제 주춤해요. 건 안 팔릴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도 했냐면 괜찮다, 다행이다. 강의도 생각보다 생각보다 많이 안 팔렸어요. 다행이다. 왜냐하면 어차피 이거죠. 이거를 한 사람들은 나의 경쟁자가 된다. 이거를 한 사람 공부를 하고 책을 읽고 해서 그걸 자기 거로 만든 사람은 경쟁자가 되는 거라서 한국 시장 별로 크지도 않은데 좀 문제가 될 거. 그러니까 좀 치열해진다. 블루오션이 레드오션으로 바뀐다. 하지만 그러나 제가 믿고 있는 건 인간은 그렇게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해봐라 하는 건데 이 브릿지는 아주 불리하네. 액기스를 쪽쪽 빨아가시려고 하는데 그거 일단 리포트를 보는 눈을 기르셔야 됩니다. 리포트를 많이 보시면 이 애널리스트 추정이 과한지 과하지 않은지 들떠있는 애널리스트도 있고 철저하게 제대로 분석하는 애널리스트도 있고 상황에 따라 또 다 달라요. 알고 쓴 리포트도 있고 모르고 쓴 리포트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맹점이 하나 있는데
애널리스트는 주식을 못하게 돼 있어요. 고객과의 이익 상충 관계 때문에. 왜냐하면 자기가 주식 사놓고 그거 애널리스트가 이 회사 완전 미친 듯이 좋아 이래버리면 이제 부정의 소지가 있어서 그걸 못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폐해가 뭐냐면 실전 투자를 좀 모르는 애널리스트들 비율이 과거보다 오히려 좀 높아진 것 같아요. 제가 현장에서 느끼기에. 그래서 그거는 자기가 잘 캐치하셔야 돼요. 어떤 애널리스트는 너무 깊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많이 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얘는 자기가 모르는지도 모르네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거는 선구안을 자기가 길러야 됩니다. 첫 번째. 그렇게 길러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리포트가 나오는 시점은 저희 같은 사람이 손을 대고 나서 한참 있다 나와요. 그 내부 정보를 먼저 알아서 그런 건 아니시죠? 아니죠. 네, 아니죠. 이게 참 노하우인데 저는 이제 관심이 가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건 너무 노하우인데 참 큰일 났네. 자, 한국에서 제일 큰 회사가 뭐예요? 한국에서 제일 큰 회사 삼성전자잖아요. 네. 삼성전자가 다음에 무엇을 어떻게 만들 건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하나 일예로 저희 쪽에 투자인사이트에서 한번 펼쳐드렸던 게 DDR5 얘기 드렸어요. 이거 준비해야 된다. 인텔이 DDR5 시장을 연다. 하이닉스가 먼저 만들지 않았나요? 인텔이 CPU를 만들면 하이닉스와 삼성이 DDR5를 만들어요. 삼성이 못 만들어서 안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아는데, 그러니까 이번에 그때도 말씀하셨지만 이거는 뭐 이렇게 레시피가 나오기 전에 먼저 이게 뭐 주객이 바뀌어 버린 상황인 것 먼저 같아서. 만들었는데 관련 주식들은 오르기 시작했어요. 벌써. 그러니까 사전에 어떤 그런 행동이 나올 때 이 산업이 새롭게 돌면서 돈이 되겠구나 하면 거기에 있는 밸류 체인에서 수혜를 받을 기업들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변화가 있는 몇 가지가 있죠. 작년도에 이미 일어났던 것은 폴더블이 새로 생겼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린 거 AR, VR이 생기죠. 그 다음에 이제 디스플레이 쪽에서는 OLED가 점점 되는 것 같은데 또 지금 얘기가 나온 건 LED예요. 미니 LED. 그 얘기가 또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거기에 관련된 기업들을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 중에서 이 회사가 이런 정도의 회사는 아닌데 죽어 있어. 근데 이 회사가 수혜를 보나? 그런 것들은 회사가 무슨 일을 하는지 일단 살펴봐야 돼요. 살펴보고 회사에 전화를 해야 돼요. 이 회사 뭐 하는 회사, 그 다음에 그 관련된 리포트가 나오면 그건 읽어야 돼요. 그 리포트는 산업을 이해하기 위해 읽어야 됩니다. 읽어야 되고, 그러고 나서 어느 정도 분석이 되었으면 연락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알고 전화하면 대답해줘요. 질문 자체가 좋아야 된다, 맞죠? 맞아요. 알고 이 회사에 대해서 상당 부분 알고 산업의 흐름에 대해서 알고 전화를 하면 이 사람 다 아는 사람이네 하고 공시 위반되지 않는 사항들은 일반적인 론은 다 얘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전화를 해서 내년에 이익이 얼마나 할 것 같아요? 이렇게 물어보면 안 가르쳐 주겠지만 내년에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뭐 이렇게 납품을 할 것 같은데 그러면 원래 있던 이익 플러스 새로운 이익이 생기니까 이 정도는 혹시 이익이 나는 건가요? 라고 물어보면 그렇죠.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 라고는 대답을 해줄 수 있겠다. 그렇죠. 거의 떠먹기 다 이렇게 반찬 다 깔아주고 이거 맞나요? 저는 이렇게 그렸는데 이렇게 맞을 수 있나요? 라고 하면 네 그럴 수도 있죠. 뭐 이렇게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그럴 가능성을 보고 갑니다. 뭐 이런 식의 대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캐치를 하는 거죠. 이 회사가 좀 어떻게 할 건가. 그러면 사놓고 분석을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참 저도 맨날 분석을 막 하고 나서 하는 도중에 이 주식이 막 움직이잖아요. 그럼 불안한 거예요. 얘가 좋을 것 같아서 내가 막 공부를 하고도 있는 도중에 예를 들어서 5,000원짜리 주식이 10,000원이 간 거예요. 막 불안해요. 그래서 일단 5,000원 주식이 많은 거면 안 사야지. 안 사시는데 개인은 이제 불안하다. 내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조금 있다가 올라야 되는데 이러면서 이제 일단 산단 말이에요. 사놓고 계속 분석을 하면 어떤 게 드냐면 점점 자기 확신이 든 거예요. 역시 내가 공부한 게 맞아. 이렇게 되어 가고 있구나. 그렇게 하면서 내가 샀던 이 10,000원이 싸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안 해야지 하면서도 계속 그렇게 반복이 되어 가거든요. 몇 가지가 있는데 사놓고 분석하는 것도
절실해지니까 사면 절실해. 저도 뭐 여러 번 경험했는데 사놔야 절실해지니까 더 분석을 열심히 하는 건 맞고 대신에 말씀하신 건 앵커 효과예요. 내가 샀기 때문에 내 마음을 주기 시작하는 거죠. 그거는 실패하는 심리이기 때문에 그거는 내가 극복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럼 극복해야 되고 내가 샀지만 난 아니면 버릴 수 있어. 난 이해하고 친해지고 싶지만 내가 생각한 그 애가 아니면 버릴 수 있어. 이런 생각은 가지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 주가 그 분석을 하고 사는 건 그게 이제 노하우인 것 같아요. 그게 실력인 것 같고 그게 업력인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하시다 보면 아 내가 실수를 많이 하고 나면 그러니까 제가 피 터지는 실수를 많이 했다는 게 다 그런 것들이거든요. 다 했던 실수거든요. 지금 말씀하시는 건데 그러니까 그러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면 다쳐. 그래서 이제 이야기가 너무 제가 이제 제안을 드리는데 그 자동차 특집까지는 아니지만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산업별로 뭐 네. 반도체, 핸드폰, 뭐 네. 2차 전지, 뭐 전기차 물론 네. 이제 연관된 산업들도 있지만 네. 그렇게 해서 이 브릿지 시간에 뭐 네. 한 달에 한 번 정도라도 네. 예를 들면 핸드폰은 이런 툴로 보시면 이렇게 종목이 아니고요. 네. 공부하시는데 훨씬 더 효과적이 물론 이게 정말 피땀 눈물이 들어간 작업이고 저희들은 뭐요 낼름 받아 먹는 거지만 네. 어떻게 좀 해주실 수 있는지 그런 시간들을 네, 네, 저희 브릿지 시간 제가 이제 다른 데서 안 하는 건데, 네, 조금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조금 핸드폰은 이런 식으로 반도체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면 네. 사람의 흐름이 이제 이런 거구나 네. 요 정도로만 네네. 해주시면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답이 별로 이게 공부를 이렇게 많은 시간을 제가 뺏고자 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시장에 노이즈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냥 종목만 탁 찍어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사람들 와 야, 내가 말하니까 지난번에 됐지? 네. 네. 이번엔 이거야. 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 처음에 1,000만 원, 와, 1,500 됐어. 그다음에 벌었던 500만 원으로 하면 저는 괜찮다고 봐요, 그것도. 네. 근데 뭐요? 없는 돈 2,000만 원을 들고 와갖고 3,500만 원으로 이제 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그렇죠. 더 많이 해서 한꺼번에 다 무너지는 거죠. 네. 그렇게 안 되기 위해서는 내가 그러니까 짜장면집을 하더라도 내가 짜장면을 직접 만들진 않더라도 주방장이 만들더라도 짜장면 어떻게 만드는지는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렇죠. 그런 의미로서 근데 너무 불리한데? 이거는 진짜 중급 강의를 펼치라고 브릿지에서 중급 강의를 펼치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거의 비슷한데요. 네. 그렇다고 저희가 유료 전환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네. 아무튼 그 맛배기 이런 네.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다 네, 정도라도 꼭 좀 네, 알려주셨으면. 네, 알겠습니다. 네, 그 신호가 된다면 하여튼 소음이 정말 많아요. 그리고 소음이 아니고 신호를 내는 사람은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알거든요. 근데 이제 개인들이 그걸 구분을 못하니까 좀 되게 안타까운데. 제가 그러면 이렇게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기분 나빠하시면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그러면 각도기는 책도 쓰고 유료 강의도 하는데 네. 네. 너는? 네. 이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너는 왜 주식 투자해서 돈 버는 사람보다 네. 그 책 쓰고 강의해서 돈 벌려고 그랬던 거 아니냐? 네. 라고 너도 뭐 별반 다르지 않느냐라는 죄송합니다. 제가 괜찮아요. 제가 댓글 중에 네. 그런 분들이 계셔갖고 네, 제가 괜찮아요. 여쭤봅니다. 일단 뭐 이거는 돈이 안 되는 거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이제 뭐 아직 돈을 받아본 적이 없네요. 이거는 그래서 나중에 돈이 모이면 저는 이거는 뭐 다르게 쓰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기 뭐 나중에 제가 어디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나쁘지 않은데 쓰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돈은 투자로 벌어야죠. 네, 돈은 투자로 버는 거고 이건 사실은 외부 요청들이 있었어요. 외부 요청들이 강력하게 있었기 때문에 했던 거고 그래서 자꾸 중급 강의 하라 그랬는데 제가 주저주저 하는 게 뭐 굳이 내가 중급까지 강의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좀 있는 것이고 네, 이거는 제 본업은 아니고요. 네. 근데 어쨌든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책과 강의가 가짜 신호는 아니라는 거. 그거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전 투자에 도움이 되는 것까지도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동강님이 저한테 얘기하신 게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부자님이 안 하시면 어차피 다른 사람들이 하는데 다른 사람들 중에 제대로
이거 좀 욕먹을 얘기인데 그 동강님이 하신 얘기잖아요. 요건 동강님이 먹으라고 하고 편하게 하십시오. 가짜 신호 보내는 사람이 그 자리를 차지할 수도 있으니 하세요. 라고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그런 의미로 조금 양해를 해주시면 뭐 좋을 것 같습니다. 가짜 신호 아니고 가짜 신호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그랬잖아요. 좀 잘하시고 좀 하는 사람 보지도 말고 듣지도 말아라. 그리고 저희 채널은 잘하시는 분은 볼 필요 없다고 생각해. 개인적으로는 그냥 자기가 책 읽고 그냥 그게 낫지. 네. 제가 왜 이 질문을 결례를 무릅쓰고 드렸냐면 저한테 똑같은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야, 너는 거기 가서 뭐 하니? 제가 아시는 분. 야, 너 거기 가서 뭐 받고 뭐 그러는 거니? 왜 해? 유명해지려고 해?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제가 사실 이걸 하기 전에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는데 아마 저는 제가 이걸 하는 이유가 저처럼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거나 돌아오지 않고 조금 바른 길로 갔으면 하는 마음에서 그래서 제가 아까 뭐 리딩방까지는 아니지만 뭐 3만 원 유료도 한번 해보고 이런 거 다 해보니까 별거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었고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라고 하던 차에 뭐예요. 이제 각도기님을 이제 만나서 이런 시간을 갖게 됐는데 제가 각도기님하고 계속 같이 뭐 식사도 하고 이야기할 때가 있으면 해보면 저랑 똑같은 마음인 것 같아요. 시장에 소음이 너무 많은데 그 소음 중에서 진실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채널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많은 오해와 시기와 질투가 따를지언정 그 길을 가보고자 선택을 하신 걸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뭐 좋은 신호하고 바른 그거는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 조금 우려되는 건 뭐냐면은 예전에는 그래도 신선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너무 많은 것들이 생기다 보니 우죽순 생기니까 이제 진실은 아니지. 진실은 아니고 제대로 된 신호를 내는 게 덮어지는 것 같아요. 덮어지고 오히려 인기 없죠. 재미없을 수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투자는 제가 뭐라고 책에 썼냐면 테크닉이라고 썼거든요. 테크닉은 익히고 나면 되게 간단해요. 익힐 때까지는 굉장히 어려운데. 저는 왜 요즘 소음이 많냐라고 해보면 3월 달에 주식을 산 사람들 중에 수익률이 엄청나게 많이 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그걸 그렇게 되고 나니 이런 질문을 한 거. 각도기 너 수익률 얼마 났어? 30% 났어? 야, 나 300% 났어. 야, 내가 더 잘하잖아. 그리고 뭐요? 그런 사람들이 블로그를 쓰고 계좌의 수익률을 보여주고 잔고를 사람들은 뭐요? 와, 제가 진짜 찐 투자자, 실전 투자자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타이밍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때 들어왔다는 게 실력이라 그러면 할 말은 없지만 근데 테크닉은 아닌 것 같아요. 운이죠. 운이죠. 근데 사실은 운이 좋아야 되는데 투자는 운칠기삼 이상이에요. 정말 개인적으로 해보면 운이 정말 중요한데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럴까 델포이 신탁에 저의 재물을 갖고 가는 거지. 제가 선택한 기업들을 델포이 신전에 딱 두는 건데 그 델포이 신전에서 선택을 받는 경우가 있고 선택을 안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투자를 실전으로 해보면 이게 진짜 운이 중요하다는 게 선택을 받고도 또 프리미엄 선택까지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진짜 운이 좋은 거예요. 근데 정말로 델포이 신전 앞에 놔둬도 아무런 부끄러움이 없는 재물임에도 불구하고 선택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시장이 그거를 선호하지 않아서 그거는 운이 없는 거예요. 물론 델포이 신탁 너무 얘기를 했는데 그 신탁이 어떤 입맛을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까지는 노력해서 캐치가 돼요. 거기까지는 접근이 됩니다. 그거는 일종의 이제 운을 일으키는 실력인 거죠. 근데 그거는 우리가 키워야 되는 거긴 한데 어쨌든 운은 상당히 중요한데요. 그런데 이제 저희 많이 봤죠. 그런 시세의 움직임에 따라 운이 움직이는 경우는 오래 못 가더라.
그런 분들은 오히려 빨리 시장을 빠져나가서 딴 일을 하는 게 나을 수도 있다. 네. 저는 운국이 1이라 그러거든요. 네. 근데 제가 어떻게 그렇게 하면 된장찌개 끓일 때 똑같은 재료로 끓이잖아요. 네. 장인이 있고 뭐 요린이가 있고 요즘 네. 근데 똑같은 재료로 끓이는데 맛이 달라요. 네. 저는 그게 1%의 차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그 에디슨이 얘기한 걸로 뭐 99%의 노력과 1%의 영감으로 네. 된다 그러는데 보통 많은 사람들은 그 99%의 노력에 초점을 맞추는데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네. 에디슨은 1%의 영감이 없으면 네. 노력은 헛되어지는 거다라는 의미로 얘기를 한 걸로 제가 알습니다.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인 거. 아까 뭐 그런 식으로 네. 말씀하셨죠. 운이 굉장히 많은 것들을 작용을 한다라고 말씀을 네. 하셨지만 어떤 것들이 지금 시대에 맞는지 네. 아직 캐치를 하는 건 그건 능력인 것 같아요. 기술이고. 그 기술을 자꾸 쓰면 그게 촉이 됩니다. 네, 촉이 돼요. 그게 이제 본능화되는 거죠. 그 과정을 얼마나 본능화시키는 영역이 넓은가가 그 사람의 실력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따지고 보면 그 운을 끌어오는 촉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거는 어쩔 수 없이 촉이라고 표현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과학 되게 비이성적이고 비과학적인 얘기로 들리지만 감각적으로 그 능력이 커지는 계속 보면 그게 생깁니다. 예. 그렇죠. 음식이랑 여러분들 음식이랑 비교해 보시면 확실히 느낌 어떤 말씀인지 이해가 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뭐 레시피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똑같은 레시피로 만든다고 해서 그 맛이 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제가 각도기님께 진짜 에너지를 뺏어 갖고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전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요. 뭐 개인적일 수도 있고 뭐 여기 계시는 시청자분들께서 궁금해 100이라는 실력을 놓고 봤을 때 지금 각도기님은 어느 정도 본인 스스로 생각하시기에 제가 이제 노정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투자의 길에서 절반을 조금 넘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략 한 5에서 60% 정도? 60% 정도. 네, 아직 멀었어요. 굉장히 많이 멀었습니다. 제가 각도기님하고 하면서 아직까지 발전 가능성이 40% 정도가 더 남아있다 그러면 주식으로 치면 아직 저평가된 주식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더 많은 것들을 이제 투자하거나 또 믿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완성되어 가고 있는 그런 단계인데 더불어서 그렇게까지 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시간을 네. 그 투자를 집중도에 따라 틀려요. 집중도에 따라 제가 이제 동강을 한번 모시게 됐던 이유가 이 친구가 저 어리고 젊은데 집중도의 그 질이 소위 말해 에너지 밀도의 폭이 굉장히 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너무 궁금해서 너 어떻게 했니? 라고 물어보고 싶은데 역시나 잠이 안 왔다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투자에 대한 생각이 조금 더 떨어지지 않고 끊임없이 그 생각만 했다는 거죠. 6개월 내내 잠도 안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페인처럼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그렇게 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기적적인 속도예요. 6개월은. 저희가 봤을 땐 진짜 빠른 속도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투자자 선배를 잘 만나면 또 빨라지는 거는 맞고요.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그 투자 잘하는 사람을 카피하는 사람이 또 빨라요. 그러고 나서 이게 이런 거구나 하고 깨달아가는 사람이 제일 빨라요. 그게 제일 빠르고 그러니까 옆에 잘하는 사람을 두는 사람은 복이 있는 거죠. 그게 최고고 그러지 않고 개인의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다양한 인간적인 모습을 가지고 이 시장에 뛰어들면 열심히 해도 10년 이상 걸릴 겁니다. 굉장히 오래 걸릴 거예요. 그 시청자 여러분들께 제가 제안을 한번 드려볼게요. 구독, 좋아요 굉장히 많이 이제 주식을 투자하시면서 이렇게 쭉 나열해 놓으셨잖아요. 10개 이상 보통 되실 겁니다. 블로그도 유명한 블로그들이 쫙 이제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그걸 좀 이제 줄여나가는 작업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아요. 그걸 줄여나가고 나와 맞는 사람을 해서 그분들과 이렇게 교류할 수 있는 방법. 그게 독서 토론회가 됐던 어떤 거가 됐던 지역 소모임이 됐던 그 안에서 그런 식으로 한번 혼자 하는 것보다는 같이 해야 되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내가 고른 그 사람이 정말 소음을 일으키는 사람인지 노래를 부르는 사람인지 선택을 하는 건 그건 여러분의 능력인 것 같습니다.
아, 네. 그것까지 뭐예요? 각도기님이나 아니면 제가 뭐예요? 여러분들께 이분은 진짜인 것 같고요. 저분은 가짜인 것 같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노력을 하시는 그런 시간도 좀 한번 가져보시면, 그러니까 많은 정보를 캐치하려고만 그러지 마시고요. 많은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려고만 그러지 마시고, 이렇게 걷어내는 작업, 그런 것들도 꼭 한번 해보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한번 전해봅니다. 포기하지 마시고요. 포기하지 마시고 열심히 하면 됩니다. 근데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어렵긴 어려워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포기할 일이 참 많이 벌어지고, 근데 하면 결국은 돼요.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저처럼 둔한 사람도 돼요. 저는 되게 처음에 할 땐 되게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들어왔는데 이게 최고 쥐약이었어요. 최고의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들어온 거고, 판판이 다 깨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하고 싶었어요. 정말 잘하고 싶었고, 달라붙어서 포기하지 않고 하니까 되더라는 거죠. 중간중간에 나는 안 되나 봐. 이런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어요. 아, 포기하는 게 낫겠다. 난 진짜 안 되는 인간인가 봐. 아마 그래서 이 유튜브를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작은 뉘앙스가 캐치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그렇게 하고 하는데 제가 그러니까 굉장히 둔했던 사람인데도 되거든요. 그러면 영민하신 분들은 훨씬 더 빨리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으시면 가능합니다. 이 채널에 계시는 모든 분들과 도기마을 회원분들께서는 다 성공한 투자자가 돼서 뭐요, 노후에 요즘 크루즈 여행을 한 번 빌려서 가자는 얘기를 하면 딱 좋은데, 요즘 크루즈 여행 말고 제가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같이 모여서 노후를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그리고 뭐요, 각도기님께 그때 정말 고마웠다라고 서로 인사 나눌 수 있고, 뭐 예를 들면 각도기님이 잘 따라와줘서 고맙다라고 그렇게 서로에게 고마워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좋은 말씀 해주신 각도기님 감사드립니다. 네, 저를 잘 발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이 털린 느낌이 드네요. 그럼 각도기님 많이 털렸다는 건 제가 잘했다라는 의미로 저는 받아들이고요. 앞으로도 제가 각도기님의 에너지를 조금 뺏어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